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잠깐 제가 보니까 예. 티셔츠를 잘못 입고 나왔네. 아 그러네요. 주식 홈쇼핑이니까. 약간 이렇게 뿌락지 같은 느낌으로. 저희 또 예. 저희 채널의 메인 채널이 저희 또 캐시 메이커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죠, 캐시 메이커. 네. 갑자기 초반부터 이게 분위기 딱 끊어버리네. 자, 오늘의 상품은요. 태양권이 아닙니다. 태양계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종목 바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엔솔 아닙니다. 현대 엔솔. 자, 이거는 이제 태양 쪽이랑 관련이 있죠. 네, 일단 태양광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태양광 업종이라고 하면 세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표적으로 OCI, 그리고 한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네.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 OCI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동일하게 패널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네. 하나솔루션은 하나큐셀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태양광 패널 사업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초화학 분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퓨어 플레이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순수 퓨어 플레이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종목, 이 상품은 그야말로 반도체계 SK 하이닉스다. 근데 이러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 왜요? 이왕에 해줄 거면 네. 2차 전지계 에코프로비입니다. 알겠습니까? 급이 확 올라가네. 하이닉스 죄송합니다. 잘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 쪽에서 퓨어 플레이어인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첫 얘기는 유럽 얘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쪽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이 얼마나 많이 이제 이 태양광을 까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갑자기 급등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30년까지 네. 기존에도 많이 이제 증설을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32%로 원래 늘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 이제 유럽이 이제 에너지 자립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방식이 이제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배제하면서 신재생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 건데, 예. 32%도 대단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45%까지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신재생 하려고 돈 쓸 건데, 네. 그러면 유럽하고 관계 깊은 회사가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 엔솔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유럽 쪽에 비중이 높은데 유럽 쪽이 사업이 좋아진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가 네. 태양광 업체는 호재이거든요. 연결이 쉽사리 안 되는데, 통상 요즘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뭐 나아졌다, 아니면 계속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태양광이랑 연결됩니까? 맞습니다. 뭐 얼핏 생각하시면 태양광과 인플레이션의 연결고리가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태양광도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하려면 땅을 사야 되고, 물리적으로. 땅도 일단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 거기에, 들어가죠.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며, 땅도 수용하려면 뭐 돈을 그냥 맨돈으로 다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행을 또 끼워서 대출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자본도 많이 투입되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하기가 꺼려지죠. 남는 게 없죠. 이게 네. 대표적으로 SK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더 늘리긴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이거 안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LG 엔솔이.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태양광 프로젝트를 좀 지연시키는 요인이었어요. 여기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확실하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조되면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죠. 늘어나다가 확 줄었거든요. 네. 이 말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프로젝트가 취소된 건 아니에요. 네. 취소된 건 아닌데, 프로젝트 흔히 말하는 첩삽을 좀 뒤에 뜨는 거예요. 연장. 이왕이면 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됐을 때 그때 하겠다라는 건데, 요 똑같은 표 밑에 보시면 느네요. 연말로 가면 확 느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장의 우리 흔히 말하는 업자들도 그렇죠. 안다는 거예요. 연말 되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고, 그렇죠.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쯤 돼서 이제 원래 좀 미뤄놨던 프로젝트를 좀 진행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연말로 가면서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또 연말로 갔을 때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네. 이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거에도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크로한 걸 이렇게 가볍게 설명을 해버리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화석 에너지와의 그런 경쟁도 신경을 써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네요. 맞습니다. 일단 화석연료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발전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쵸. 이게 까는 속도가 사실 좀 더뎠거든요. 비싸니까. 예, 근데 최근에는 화석연료 대비해서 발전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로 그냥 연료를 가지고 와서 떼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단가는 여전히 화석연료가 싸요. 예. 엄청나게 싼데 예. 중요한 건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생겨버렸잖아요. 공기를 많이 해치는 이런 나쁜 짓을 하면 배출권을 많이 사야 돼요. 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가 화석 연료를 떼서 만약에 한다면 그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맞아요. 이 말은 많이 떼면 많이 뗄수록 탄소 배출권을 많이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예, 이게 결국에는 이 화석 연료의 발전 단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거든요. 아. 그런데 신재생은 발전하면 오히려 탄소 배출권을 팔 수가 있거든요. 돈을 버는 거죠, 네, 추가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글로벌 주요 각국이 세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아. 발전 용량 대비 세제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죠. 네. 뭐 이런 인센티브까지 다 감안하면 엄청나게 발전 단가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어 그냥 이 화석 연료를 떼서 화력 발전을 지을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양광을 짓자라고 지금 그렇죠. 많이 선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혜도 받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데 거기 뭐 역행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폴리실리콘과 관련하니까 원자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네요. 네, 최근에 이제 이 폴리실리콘 글로벌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합니다. 물론 뭐 폭락 수준은 아니지만 내렸다.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네. 올해는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수요도 늘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공장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증설이 마무리되고 실제로 가동되는 게 올해입니다. 대부분. OCI도 올해 공장 증설이 마무리돼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공급이 확 늘겠네요. 확 느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공급을 늘려놓은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딱 시기적으로 올해가 그렇죠. 공급이 더 많아져요. 수요보다. 시점이 중요해, 시점.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은 올해는 또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사실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드는 패널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자체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는 뭐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OCI가 오히려 이럴 때 불리해진다라는 그렇죠.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 OCI보다는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서진 대표의 디테일이 나오는 겁니다. 태양광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그걸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도 수익을 더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저평가. 이 얘기는 맨날 하시는 것 같아요. 광고입니다. 맞아요. 맨날. 네. 저희가 소개했던 이 종목들 보면 대부분 뒤에 제가 실적 대비 저평가, 맞아요. 다른 종목 대비 저평가라는 싸다고. 예. 네, 뭐 동국산업도 그랬고, 예. 뭐 동원 시스템즈, 그다음에 뭐 다 흐름 다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PNT 얼마 전에 했던 그동안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자, 축하드립니다, 진짜.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벌었다고. 좋아서 이미 시장이 가격이 프라이싱된 걸 사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럼요. 저희가 그런 걸 좀 싼 가격을 좀 발굴해 드린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빈티지 샵에서 좋은 거 우리가 또 보물 발견하듯이 그렇죠. 그런 걸 제가 발굴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항상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데요.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또 거기에 부합을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 올해 실적 여전히 우상향합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요. 네. 그래서 실적이 잘나 성장하는 애들이 프리미엄을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도 더 좋아진 기업에게는 더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이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적 대비 뭐 PR이 지금 여기는 한 9.5배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돼서 한 9배 수준까지 됩니다. 이게 철강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주인데 사실 PR 9배는 굉장히 너무 싸다고 싸요, 봅니다. 너무 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라면 충분히 저는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구간이라면 주가의 바닥권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품 진짜 이 트렌디함을 쫓아가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서도 벗어나면서 또 기술력이라든지 원가 모든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다 싸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지켜봐 보시죠.